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정치권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추은호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주장인데요. Y를 치면 없던 일로 하겠다라는 주장. 여기서 Y는 윤석열 전 총장 맞죠? 그렇습니다. 예. 어제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 수수한 혐의 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 여권의 한 인사를 만났다. 그 인사가 한 말이라고 소개한 것이 Y치고 우리를 도우면은 없던 일로 하겠다. 예. 이미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정권 차원의 공작 정치다. 이렇게 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하지만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그 여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 그리고 어디서 언제 만났는지 구체적인 사안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여권이라 그러면 상당히 폭넓은 표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 표현으로 하면 정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도 그동안에 기존에 알던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어디까지 확산될지는 또 어느 정도 진위가 분명한 건지는 두고 예.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어제 경찰 출석 후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고 또 이런 제안을 거절하자 언론에 자기 이름이 도배가 되었다 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단 먼저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어떤 입장이냐 이게 먼저 중요할 것 같은데 윤 전 검찰총장 측에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찰총장을 지낸 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대변인을 지낸 분이긴 하지만은 피의자인데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얽히다 보면은 나중에 이것이 혹시라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은 좋을 게 없겠죠. 그래서 얽힐 것이 봤자 좋을 것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반면 국민의힘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이다. 그리고 엄중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차원의 진상조사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해봤자 이동훈 전 논설위원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걸 거고요. 그렇죠. 그것이 사실인지 검증을 해야 될 텐데 아마 더 나아간다라면은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만났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에 대한 접촉을 시도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어디까지 파장이 진행될지 그리고 그 사람이 과연 대표성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조사가 된다면은 진행이 될 건데 아마 쉽지 않은 검증 절차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과정은 봐야 되는데 궁금한 게 그겁니다. 일단은 이니셜 Y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여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추가 폭로나 추가 주장이 나온다면 파급 효과가 좀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추가 이야기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군지 그리고 어디서 만났는지 또 그런 부분들은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이동훈 씨가 녹음을 해놨다. 라고 한다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진위 여부를 밝히기에는 참 쉽지 않은 문제가 이런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안도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이 문제를 본인이 고발을 했다라든가라고 하면은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거죠. 하지만은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경찰하고도 조율이 됐다라고 이동훈 씨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경찰이 물론 이제 아니다라고 분명히 할 텐데 그 부분을 과연 또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도 의문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의 파장이 있는지 정치 쟁점화가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치권에서 또 어떤 다른 발언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돌림빵 하듯이 공격을 했다.
네, 저도 뉴스를 진행하면서 예. 이런 표현을 그렇습니다. 쓰는 경우가 없어서요. 예. 이재명 경기지사와 30년직입니다.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정성호 의원 경우에는 그동안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너무 이렇게 불거지고 하다 보니까 경선 자체가 진흙탕 싸움이 됐다. 예. 특히 이재명 지사를 향한 집중 공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비유해서 동네 싸움판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을 나머지 사람들이 돌림방 하듯이 공격하고 검증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예. 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경선을 동네 싸움판으로 비유한 거고 그리고 다른 후보들의 검증 공세를 돌림방이라고 이렇게 비유한 건데 예. 자기 당의 그 진행된 경선입니다. 이것을 비유치고는 너무 비하한 것이라고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그럴 소지가 있죠. 그래서 정세균 이제 후보 측에서는 너무 막말이 지나친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정성호 의원도 나중에 지나쳤다라고 사과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30년직이 이재명 지사랑 30년직이 친구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친구가 할 수 없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그만큼 이 경선 과정에서 좀 억울하고 좀 답답하다 이런 심정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억울하고 답답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낀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 후보들의 공통된 검증, 그리고 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치고 올라오는 것이 예.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호 의원 하면 이재명 지사 측의 좌장으로 불리는 만큼 그렇습니다. 그 발언에 좀 무게감을 두고 듣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결국에 이재명 캠프가 좀 공격 모드로 전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동안의 수세적, 방어적 입장에서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충분히 그럴 조짐이 보이는데 이재명 지사 측도 위기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공세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이젠 수세 또 방어 위주에서 보다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라고 나름대로 전략 수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이 그만큼 좀 신경 쓰인다는 얘기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뚜렷하게 상향하는 예. 조짐이 일어나고 그 원동력이 여성과 그리고 또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재명 지사에게서 이탈해서 이낙연 전 대표로 옮겨가는 것이 뚜렷하기 때문에 예. 이재명 지사로서는 보다 공세적인 전략들 그리고 보다 민주당의 기존의 지지층들의 지지를 다시 흡수할 수 있는 전략들 그것은 바로 본인이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공세의 칼을 이제는 예. 빼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준비한 여론조사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세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좀 뚜렷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가상 대결 여론조사가 상당히 좀 화제가 됐는데 이낙연 대 윤석열 이렇게 해봤더니 이낙연 전 대표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다음 보여주실까요? 반면에 이재명 지사와 양자 대결을 가상으로 해봤더니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는 상당히 좀 반가운 여론조사였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여론조사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윈지코리아 컨설팅입니다. 예. 이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는 이 여론조사는 기관은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은 친여권 여론조사 기관으로 그 여론조사계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박시영 대표라든가 이근영 전 대표 두 분 다 모두 대표적인 친문 인사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으로서는 물론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뭐 이렇게 조작하고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이 시점에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한 것 자체가 특정 캠프에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반면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최근의 상승세 분명히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자신하는 근거가 되는 여론조사인 겁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또 다른 여론조사 보니까요. 예.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 보니까 양자 대결했을 경우에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앞서고 예.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는 뒤지는 그런 여론조사도 오늘 또 나온 것도 있습니다. 기관마다 다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또 해석도 캠프마다 다른 그런 상황이네요. 예,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윤석열 전 총장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조사 결과를 보고 윤석열 전 총장 아성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명확한 것은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체 혹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6월 29일 정치 참여 선언하고 그 컨벤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정치 참여하고 사실상 대선 출마하는 근거를 국민이 불러서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국민이 불렀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죠. 예. 여론조사에 근거를 해서 자신의 출마의 정당성을 명분을 찾았는데 만약에 계속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여론조사 결과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출마 명분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최근에 이제 PNR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가 중단한다라고 하는 네. 것이 있었죠. 그 여론조사 기관은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예. 그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가 중단된 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 반영이 된 거다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다른 조사 기관의 여론조사긴 하지만 대선 주자 지지율 좀 그래픽 지금 보여주시죠. 조금 전에 국민이 부른다라는 건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제 근간이 된다고 해주셨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위기가 왔다 하는 기준은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그 퍼센트를 이제 명확하게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을 예.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계속 제3지대에 남아 있겠다는 예. 겁니다. 네. 국민의힘 입당하고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만약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예. 또 국민의힘 내에 경선이 본격화된다라면은 보수층의 윤석열 전 총장을 향했던 지지가 예. 국민의힘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럴 경우 과연 제3지대로서의 좌장으로서의 윤석열의 위치가 상당히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문제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당분간 좀 엎치락뒤치락 추이가 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엔 정치권 소식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당신 대선 후보 자격 없다. 김부선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 처음에 기사 보고 이재명 지사 또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엔 윤석열 전 총장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김부선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만은 예. 결과적으로는 해프닝으로 해프닝이었습니까? 드러났습니다. 예. 뭐냐면은 이제 김부선 씨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검사님 이재명이 셀프 검증한 것을 법적 근거가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 자신이 오해를 했다. 예. 이재명 지사가 김부선 씨와의 검증이 끝났다라고 발언한 것을 윤석열 전 총장이 발언한 것으로 자기가 착각했다. 지인이 잘못 전해줬다라고 하면서 그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해프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김부선 씨 SNS를 봤더니 이재명 지사를 저격하는 그 글들을 계속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선 전국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재명 지사로서는 김부선 리스크는 끝까지 갈 겁니다. 예. 경선 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은 그리고 본인은 해명이 끝난 문제라고 했지만은 이 문제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아주 대중의 호기심 이런 것들을 자극하기 굉장히 그 요소를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영선 과정에서 김부선 씨 관련된 바지 논란 그리고 형수 욕설 논란이 제기되면서 여성표가 굉장히 하락하는 추세가 예. 분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캠프 측에서 권인숙 의원이 공동상황실장으로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권인숙 의원 하면은 우리나라 미투 원조, 네. 미투 운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폭로자 아닙니까? 여성 학자고. 그래서 권인숙 의원을 영입한 것 자체가 이재명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문제, 여성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끝으로 간략하게요. 이재명 지사가 계속 거리두기 하다가 이제는 객관적 사실 봐야 된다. 이렇게 또 이제 대응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좀 적극적 대응이 예상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적극적 대응 문제, 사과할 것은 형사 논란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본인이 흑색선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짚어봤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